안녕하세요. 지구본놈입니다. 업데이트 버전 체코 공화국입니다. 유럽의 아름다움을 모두 갖춘 국가인데요. 체코는 2024년 7월 기준 왕복 티켓 100만원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14시간 이상 소요되네요. 도착지는 수도인 프라하 공항입니다. 다른 유럽의 공항들과 달리 공항 내 한글을 만날 수 있는 반가운 프라하 공항이랍니다. 체코의 인구는 105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의 경기도 인구수와 비슷하죠. 체코는 1993년 슬로바키아와 분리되어 체코 공화국으로 성립된 국가입니다. 30년이 막 지난 독립된 체코의 역사죠. 체코에는 성이나 교회, 건축물 등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축물들은 바로크 양식과 고딕 양식 모두를 만날 수 있는데요. 바로크 양식은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바로크 시대의 양식으로 예수회의 활동으로 유럽과 남아메리카에 전파된 양식이라고 합니다. 고딕 양식은 프랑스 양식으로 알려진 건축 양식으로 스테인드 글라스와 조각들의 섬세한 표현들이 화려한 신에 가까워지려는 노력으로 만들어진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가장 먼저 프라하로 가볼까요? 프라하 하면 바로 프라하성이죠. 프라하성은 대통령의 관저 역할을 했던 성이기도 합니다. 이곳에는 성 비투스 대성당을 비롯 많은 건축물들이 있어 사계절이 모두 아름다운데요.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명소이기도 하죠. 프라하성 앞에 스타벅스는 경치가 좋아 사람들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저도 늦은 밤 바로 아래 숙소에 도착해 위로 올라가 프라하성을 지켜봤는데요. 정말 멋진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분들이 정말 많죠. 제가 방문했던 시기에도 실내에 주로 앉아서 커피를 먹었던 분들이 거의 한국 분들이었답니다. 우리나라 2005년 드라마 프라하의 봄에도 나왔던 장소이기도 하죠. 그럼 잠시 구글 스튜디오에 프라하성을 만나보고 오실까요? 바로 앞에는 유명한 까를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1402년에 완공된 굉장히 오래된 다리인데요. 17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약 300년에 걸쳐 만들어진 30개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다리 위의 조각상들은 모두 모조품으로 진품은 프라하 국립박물관에 위치해 있다고 하네요. 까를교에는 소원을 빌 수 있는 조각상들이 많은데요. 성전 네포묵 동상의 여왕 조각은 원하는 소원 한 가지를 비는 곳이고요. 성전 네포묵 동상의 강아지 조각은 강아지를 만지며 프라하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소원을 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포묵 성 요한 조각상은 5개의 별이 그려진 별 중에 하나를 왼손으로 만지고 다른 손으로는 그림을 만지며 소원을 빈다고 하네요. 동양과 소원 비는 방식이 차이가 있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 클레멘티눔이 까를교 근처에 있습니다. 뭔가 분위기 있죠. 관광지 외에도 이런 서점, 일상의 주택들, 거리의 풍경을 보는 건 여행객의 낭만이 아닐까 합니다. 프라하성을 통과해 수도원을 지나면 페트르진 타워가 있습니다. 1889년 체코 관광객 클럽 회원들이 파리의 에펠탑에서 영감을 받아 돈을 모으기 시작했고 1891년 3월 탑을 건설했는데요. 탑 꼭대기에서 까를교와 구시가지를 만나볼 수 있답니다. 여행을 다녀왔던 곳이라 이렇게 멋진 사진도 다시 보니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다음 도시는 프라하에서 아래로 171km에 떨어진 곳에 위치한 체스키 크루노프입니다. 대중교통으로 2시간 45분 소요되는 곳이죠. 1992년 도시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곳입니다. 보헤미아 지역의 무역 거점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마을의 건축이 시작되었는데요. 체코에서 두 번째로 높은 체스키 크롬로프 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곳의 동화 같은 풍경은 낮에도 좋지만 밤에 은은한 조명까지 내려주면 더 멋진 도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다음 도시는 프라하에서 서쪽 아래에 93km 거리에 위치한 플젠입니다. 1842년 세계 최초의 필스너 맥주의 근원 라거 맥주가 탄생한 도시입니다.
필스너 맥주의 특징은 약간의 쌉싸름함과 독일과 체코 지방에 생산되는 노블 호배의 풍미가 더해져 화사한 풍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라거는 독일말로 라겐으로 뉘어두다라는 뜻이 있는데 맥주를 오크통에 넣고 뉘어놓고 먹는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공장 견학도 할 수 있으니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좋겠죠. 체코의 먹거리를 잠시 만나보겠습니다. 뜨르들로로 알려진 이 빵은 체코에서 먹는 빵이지만 체코 빵이 아닌 슬로바키아 시절의 빵, 모라비아, 헝가리 음식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관광객들을 위해 현대식으로 발전해 판매하는 빵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웨하스와 같이 생긴 전통과자 오플라트키, 그리고 굴라시. 역시나 이것도 헝가리 음식이지만 체코의 대중적인 음식이라고 합니다. 저도 먹어본 적이 있지만 함박 스테이크의 식감보다 훨씬 부드럽고 걸쭉하면서 달달한 스튜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음식입니다. 다음 체코의 명소로는 프라비츠 카브라나라고 하는 높이 16m, 너비 8m의 거대 바위 아치도 있습니다. 천국의 문이라고도 불리우는 사암 지형물인데요. 굉장히 멋스럽죠. 세계 유일의 박물관, 유리보석 박물관이 야블로네트 나드 니스호에 있습니다. 프라하에서는 북쪽으로 112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죠. 기차로 2시간 소요되는 곳에 있습니다. 주얼리 크리스털 보석으로 유명한 스왈로브스키의 창시자 역시 체코 출신일 만큼 크리스털로는 굉장히 뛰어난 국가입니다. 체코인들의 유리 가공 실력은 세계 으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보헤미아의 유리공업이 발달한 유래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죠. 다음은 프라하에서 서쪽으로 1시간 28분 126km 거리에 위치한 카를로 비바리입니다. 유럽의 3대 온천 중 한 곳인 카를로 비바리인데요. 유럽의 다른 온천 지역은 오스트리아의 바덴바이빈, 벨기에의 스파가 있습니다. 카를로 비바리에는 총 15개의 온천수가 있답니다. 라젠스키 포아레크라고 해서 온천수를 편하게 시음하기 위한 컵으로도 유명합니다. 다음으로 유명한 건축물, 타임즈에도 실린 체코의 랜드마크 건축물 댄싱하우스가 있습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드레스덴에 이어 체코 프라하를 폭격하게 되는데요. 그 자리에 부서진 건축물의 주인은 새 주인을 찾지 못했고 1986년 체코 건축가 블라도 밀루니치가 바칠라프 하벨과 함께 파괴 한쟁을 되살릴 프로젝트를 생각하다가 한 쌍의 댄서가 춤추는 듯한 모양을 떠올리며 이 건축물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불타바강에서 보이는 이 건축물은 체코의 또 하나의 랜드마크가 되었다고 합니다. 체코의 대표적 작가로 독일인이지만 프라하에서 태어나 생애를 이곳에서 보낸 프란츠 카프카가 유명합니다. 변신이라는 소설로 잘 알려진 작가인데 프라하성 안에 카프카 생가가 있을 정도로 사랑받는 인물입니다. 체코는 유럽 여행을 할 때 일정에 포함시키는 국가입니다. 단순히 체코만을 보기 위해 여행하는 것도 멋진 일이고 주변 국가를 여행하다가 거쳐서 가는 여행지로도 인기가 많은데요. 저희도 크리스마스 축제 기간에 맞춰 독일 다음으로 체코에서 마무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낭만이 흐르는 도시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누구라도 사랑에 빠질 것 같은 나라 체코를 만나보았습니다. 여행은 기억을 남기고 그 추억은 우리가 즐거움을 찾는 행복한 이유를 만들어줍니다. 상상하시고 꼭 떠나세요. 이상 지구본놈 세계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